안녕하십니까. 경북도청 4차 산업기반회담 확인합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뜻깊고 행사스러운 일로 시작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북 스마트 그림 물류 규제 자유 토크 지정과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기간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대선 경제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충석 김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한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영민 김천시 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구 참여 기업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일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 기업들에 대한 항의서 수여, 과학산업국장님의 규제 특구 소개, 지사님의 규제 특구 내용에 대한 브리핑, 또 김천시장님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대한 의미 설명,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설명, 참석 내빈 축하 말씀, 특구기업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지정 소감을 듣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북 스마트 그림 물류 규제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확인서 수요가 있겠습니다. 물류 규제 특구 사업에 참여. 경북의 기업이 되었음을 진심. 먼저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통물류 산업 혁신에 대한 73.8km이며 쿠팡과 메시코리아, PLG 등 11개와 통합 배송 거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거점과 연계하여 도심지 자전거도 제공하고 서로 다른 택배기사가 이송하던 이종 물간 통합 배송을 할 수 있는 배송 거점 육성 전략이 기대 효과입니다. 그럼 왜 김천인가입니다. 전국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이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 전기 자전거를 활용하여 기존 경유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통합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심 세발만 밟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나 오르막 이런 데는 거점이 한 3개 정도 필요하고 적은 곳에는 1개 정도 해서 관련해서 현재 전기 자전거로 넘어감으로써 우리 자동차 해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완전한 모델과 이거 국가 규격이 있는데 현재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트럭이 가다 보니까 이게 80한 군데 80개에서 400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 자전거 부품 산업도 함께 저희 스마트 그림 규제 특구가 기획에서 선정되기까지 우리 청년 스타트업부터 중견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원해 주시고 자문해 주신 기업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규제 자유 특구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언론인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규제 자유 특구에 경상북도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특구가 지정된 도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물류 관련 기업인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특구라
도의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언론분 여러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은 김천석 시장님, 김천에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하인석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정말 함께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 주시고 애를 썼고, 누구보다도 우리 부지사께서 이 일을 하는데 직접 마을시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배터리 특구는 지금 2019년도에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도에 안동의 산업용 햄퍼 특구 두 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김천의 물류 특구까지 지정받게 돼서 굉장한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구 신청이 28개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북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은 과학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한 3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미래 물류산업 육성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물류는 단순 창고업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만 4차 산업시대 물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 미래 기술 중심의 첨단 서비스업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인구 4분의 1이 모여있는 영랑권이 물류에 대한 잠재 수요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규제 자유특구가 물류 산업 육성의 첫걸음 역할을 해주면 앞으로 펼쳐질 통합 신공항 물류 클러스터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에 첨단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 상권을 확대해보자는 발상의 전환과 레저용으로만 이용되던 자전거를 물류용으로 사용하자는 발상의 전환, 그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중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골목을 벗어나 전국으로 상권을 확대해 줄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첨단 물류기업이 김천으로 모여 혁신도시가 디지털 물류 산업 전진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용 자전거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자전거 부품 소재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들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우리 지역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청년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나이가 대부분 30대로 고성장하고 있는 청년 기업입니다. 지역에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꿈이 있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일 것입니다. 특히 물류 서비스 분야는 고성장 산업으로 청년들이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오신 기업 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인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부 젊은 청년분들이 기업 대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욱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규제 자유 특구는 바로 경상북도 청년 도전 특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물류 분야 청년 성공을 경상북도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펭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은 무리 지어서의 먹잇감을 구하다 보니까 바다에 뛰어들 때는 표범의 먹잇감이 될까 싶어서 매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펭귄이 뛰어내리면은 모두가 한꺼번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의사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특구가 퍼스트 펭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동의 햄퍼 특구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모두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전국적에서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물류특구, 이거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전환이고 발상이 새롭기 때문에 희망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들이 잘 되어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구는 규제 자유 특구는 지금까지 규제받는 것들을 이 지역에 있으면 풀어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잘 담아서 우리 선도 기업으로 되도록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충석 김천시장님께서 지정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천시장입니다. 오늘 스마트 그린 물류 자유특구 지정 언론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쿠팡을 비롯해서 우리 젊은 기업인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천에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우리 김천을 전국 최고의 물류 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기반을 마련해 주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은 이런 물류에 대해서 좀 앞서가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조선시대 때부터 전국 5대 시장의 하나로 이렇게 지정될 만큼 물류 그런 집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김천장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서 정말 가장 손꼽히는 5대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DNA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린 물류 특구로 지정돼서 이렇게 김천이 좀 물류의 정말 중심 도시로 이렇게 완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천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저 강원도 고성, 전남 목포 말고는 2시간대에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김천 거제, 김천 수서, 김천 전주 철도가 또 이렇게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김천 대구 간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김천이 정말 교통, 물류의 중심 도시로, 수도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또 각 기관에서, 언론에서, 각 기업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황금시장에서 상인회 간부들하고 상인들하고 함께 이런 시간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 전통시장을 좀 제대로 바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김천은 혁신도시가 있는 곳하고 율곡동하고 또 재래시장에 있는 황금동, 평화동 이런 데 하고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그런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 김천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확고히 구축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김천에서 이런 그린 물류 시스템을 안녕하십니까. 경북 테크노파크 운영 중입니다. 저희들 경북 테크노파크는 오늘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는 11개 업체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기관, 한 16개 사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그걸 수행하는 총괄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토크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거냐는 측면에 앞에서 우리 장상길 경상북도청 과학산업국장님이 잘 설명한 특구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설명한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요즘 이제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이렇게 바뀌면서 지역의 내연기관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미래 자동차로 가면서 부품의 개수가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 기업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해주는, 창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특구 사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분야 쪽을 하자고 정했었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8개의 전국에서 특구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개가 선정이 되었고,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자리를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경북도청하고, 거기보다 특히 우리 김 시장님 나오셨는데,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참여를 해줘서 오늘은 이런 자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업 활동을 할 때 기업인들이 물어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 자금하고 입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 부분입니다. 물류 부분이고, 이 물류 부분이 해결이 되면 굳이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나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류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물류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중에서 스마트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늘 지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 산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한테 저희들 과거에는 저희들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SL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삼립산업도 자동차 부품 회사였고, 평화도 마찬가지고 경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하던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에게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감들이 이렇게 창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참여했던 234라는 회사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 100개 정도, 1000개 정도의 부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리쇼링해서 베트남 지역에 있던 234의 공장이 저희 지역으로 옵니다. 이걸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들어서 아까 설명에 있었는 것처럼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앞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생활 물류에 관련돼 있는 저희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 이와 같은 물류 산업들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배터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참여사들이 쿠팡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과 그 다음에 저희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물류 비용 중에서 반틈 50%가 넘는 비용들이 어디서 비용이 부담이 되느냐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즉 저희들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전달했던 요 라스트 마일의 50% 이상의 비용이 지불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물류 스타트업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이런 규제자유특구 실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산업들을 지역에서도 키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일감 창출하는 부분하고
생활 물류에 관련돼 있는 우리 물류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가장 큰 저희들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였었고요. 앞에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 라스트 마일 이쪽 물류 산업 쪽에 저희들이 펄스 땡기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경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쪽에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구 지정에 대해서 나영민 인천시의회 부의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의회 부의장 나영민입니다. 우리 김천의 혁신지구와 원도심지구에 스마트 그린물류 대자율특구로 지정된 것을 시공한 김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뜻깊은 자리에 이우청 의장님께서 함께 하셨어야 하나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김천의 제불군 남기고 박한수 도의원님 그리고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신 참여 기업에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규제 자율 축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송은석 국회의원님께서 출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경상북도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 특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철호 지사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김천을 대표하는 경북지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야 함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김천시의 지정으로 경상북도는 3년 연속 규제 특구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김천시 규제 특구는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큰 도움이 되고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남다른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천 규제 특구가 성공을 거두어 대한민국 규제 특구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규제 자율특구 지정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구기업 대표 두 분을 모시고 특구 지정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코리아 유정범 대표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시코리아의 최강욱입니다. 그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커머스 물류는 기존의 큰 택배 회사들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에서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대도심 외곽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고 라스트 마일 차량,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을 통한 배송을 통해서 물류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메시코리아는 이번 그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한 발 더 나가서 도심 내 그 도심 물류센터를 가까이 위치시키고 그럼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경유차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들, 전기차, 전기 자전거,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결합을 시켜서 친환경 그 도심 물류 모델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김천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자동화 도심 물류 센터의 어떤 전진 기지가 되고 경상북도가 스마트 그린 물류의 어떤 가장 큰 사업자가 되실 수 있도록 크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시코리아는 서비스 참여자의 안전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IT 개발자 회사이고요.
그런 테크 기반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참여자들의 어떤 미래 예측 가능성도 높여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번에 이 그린 물류 사업의 취지 플러스 그동안의 생각을 많이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까지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어떤 파괴적 혁신 모델이 되도록 해서 그다음에 그럼을 통해서 이 사업이 큰 성공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LG 박수호 대표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LG 박수호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라스트마일 배송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물류에 대한 중요성도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와 수도처럼 배달과 배송에 대해서도 공공재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의견조차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해서 저희 PLG는 이 라스트마일 시장의 배송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 마이크로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물류 플랫폼이라고 칭한 이유는 이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의 이륜차만으로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 물류 방법만이 이 시장을 혁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라스트마일 시장은 이륜차 배송에 좀 국한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상품에 한해서는 푸드 배송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혁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도심, 즉 초도심 내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적재 공간이 부족한 이륜차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저희 이번 사업과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격 특구 사업을 통해서 도심 내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운송 수단을 도입해서 물류 혁신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4번 놀랐는데요. 첫 번째 놀랐던 것은 TP에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웬만한 국내 스타트업보다 더 전문성 있게 자료를 준비하신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자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까에 처음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전 3분과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TP의 곽성근 센터장 그리고 도청의 홍기 팀장과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호흡을 보고 지자체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면 다양한 사업에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고 한번 놀랐었고요. 세 번째는 황금시장에 한번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김천의 율곡동의 주민분들과 자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받아주셨고, 물류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신 주민분들의 그리고 상인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규모에 한번 놀랐고, 그리고 도지사님,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분들 너무 경북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번 놀랐는데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놀래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발표한 2개의 기업 외에도 참석해 주신 다른 기업분들의 소감을 들어야만 시간 관계상 생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성장하는 특구 기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끝으로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격 특구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통한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가 있고요.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그동안에 이 산업화되지 못했던 전기 카고의 이 산업 생산을 제고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전기 자전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설명 과정에서 자꾸 전기 자전거가 나왔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랫폼 서비스. 지금은 이 예를 들어서 롯데 택배 뭘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진 택배 뭘 주문을 하면 그게 오로지 한 서비스 업체에서 그걸 이 트럭에 다 싣고 현장까지 가서 집 앞에 가서 그 트럭에서 물건을 내려서 이걸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느 하나의 특별한 풀필름 시스템을 갖춰 놔놓고
거기에 한진택배가 됐든 쿠팡이 됐든 롯데택배가 됐든 이런 물건들이 다 한 군데 들어와 있고 그것을 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한 집에도 롯데택배 한 집에 여러 군데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군데 다 갖다 배송할 수 있는 이종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트럭이 가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도로를 해야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머지 걸어가는 분야를 이제 전기 자전거가 운행을 함으로써 시간 배송적 측면 그리고 탄소 서비스 제공 이런 측면들이 제거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시장에서 우리가 떡을 아주 잘 만들어요. 떡을 잘 만드는데 이 떡을 가지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자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시장에 와서 주문을 해 가져가든가 아니면 전화로 하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 바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데 여기에서 우리 PNG 같은 데서 하는 이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에 다 모아놓으면 중소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A라는 떡집의 떡이 아주 유명하다 했던 그걸 그냥 주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한 지역 경제의 효율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전기 자전거를 통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군데 80개에서 450개쯤 된다면 한 3만 6천 개의 자전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각종 배터리 제공부터 시작해서 부품 제공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아직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부품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로 이런 데 들어오는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청년 기업들입니다. 청년 기업들이 이런 산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 자전거 부품 산업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적으로는 이상으로 기업이 설명을 했는데 기업 설명하기 이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지금 법적으로 허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정을 해서 이게 이 실정 결과를 가지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국에 허가를 하는 거지. 이게 이미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사업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규제 자유 특구잖아요. 규제 자유. 그러면 지금 규제 받는 거를 풀어준다 이 지역에서만. 그 간단히 그래 자전거 산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규제 자유 특구니까. 이 쉽게 안동의 햄프 자유특구로 햄프가 다 규제돼가 아무 개발을 못 하는데 안동 요 지역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규제 자유특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도 배터리를 분해해가지고 하는 환경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거를 포항에서만 하도록 규제 자유를 줬다.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시장 그 전통시장에 주차장 같은 걸 다른 물건을 못 재놓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연수를 좀 하려고 해서 물건을 그래서 딴 부지를 막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물건을 재놓고 또 저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도로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를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오토바이나 이런 형태거든요. 저걸 자전거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우선에 바꿔주는 게 규제 자유특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전거 산업이 저걸 하다 보니까 자전거 산업은 덤으로 일어나는 거지 자전거 산업처럼 비친다 이렇게 하니까 규제 자유특구를 우리 언론인들께서 규제가 뭔데 그걸 풀어주느냐. 그래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물건을 재놓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잴 수 있도록 그런데 주차장 불편한 게 상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물건을 좀 재고 그 면수를 좀 늘리자 주차장을. 그런 자유특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산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가장 근본은 규제 자유특구라는 규제 자유특구. 자전거는 저기 특별한 자전거니까 저기 이제 베트남에 있는 것을 이리 쇼링해서 옮기면은 저 산업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그럼 그건 더불어 일어나는 산업이죠. 아니 그렇게 작은 걸 시범을 보이다 보면 이제 더 큰 걸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쿠팡도 여기 와 계시고 메시코리아라는 회사도 여기 와 계시는데 두 회사 다 물류 혁신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10조 이상에 올라가는 회사들입니다. 단순히 판매만 한 게 아니라
배송의 혁신을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혁신하겠다라는 주제인데요. 4륜차로 택배 배송을 하면 한 차에 300개, 200개 물건을 순회 배송을 하기 때문에 기사님이 배차가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물건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이 시장에서 혁신 모델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륜차의 가장 큰 단점이 적재 공간이 얼마 되지 않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물류비가 상품 값보다 더 비싸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이제 외곽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 내에 위치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다양한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류센터를 추도시 내에서 100평 이상, 500평 언더의 규모의 센터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는 공공주차장을 연수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이곳을 물류센터화를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물류센터가 위치하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륜차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운송수단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식으로 접근이 된 거고요. 이렇게 완화가 돼서 선정이 되고 나면 당연히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통합 플랫폼은 뭐냐면 다양한 비이클들이 들어왔을 때 다수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송원들이 참여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물류 통합 플랫폼이 개발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드론은 국내에서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년 뒤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만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드론으로 아파트 11층, 10층 창문에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미국이나 넓은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는 좀 산간 지역이나 택배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지역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그런 지역이 가능한 곳들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경북에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면 국내에 있는, 아니 해외 업체든 국내 업체든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유통사든 물류사든 저마다 이 방법을 도입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비이클도 많은 부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 플랫폼도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될 거고 이 모델 자체도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북에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대로 된 모델링이 되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케이블카가 어딘 지역에서 관광객을 많이 동원하다라면 지자체들에게 많이 이런 게 한일베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워낙 유명해져서 있는데 쿠팡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 외곽에 예를 들면 한 10,000평, 20,000평 정도 되는 창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상품을 컨트롤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정도, 그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5대로 나누면 5명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은 그거를 아주 꼭 필요한 구역만 라스트 마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큰 도시 외곽에서 도심까지는 대형 차량을 저희가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형 차량은 1톤차 한 대 대비 1톤차 11대 쓰던 거를 11톤차 한 대로 도시 외곽에서 도심까지는 운행을 하게 되는 모델이고요. 도심 내에서 소비자한테 갈 때는 사실 그 거리수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운행할 때는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라스트 마일에서 또 하나는 자동차 번호판 규제 때문에 그 자동차 번호판 값 혹은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리비가 굉장히 높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전기 바이크나 이 전기차 수단들은 그런 그 고비용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단에서 크게 효율할 수 있고 뒷단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걸 말씀하시면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배송수단 자체에 너무 고비용 구조가 깨있기 때문에 그걸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발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한 대당 인건비와 그 차량에 들어가는 아까 번호품 값이라고 하는 그런 공급 부족이 하나가 있었는데 인건비도
한 사람이 한 차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실제로 물건을 배송 딱 갖다 줄 때 쓰는 비용보다는 운전해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고 시간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 단거리에 있는 그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저런 전기차라든지 전기 바이크를 통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딱 배송에 대해서만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참여자는 5명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5명 각각의 그 쓰는 시간들을 합산해 보면 1톤차 한 대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을 더 적은 인식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역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좀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참여하는 11개 기업들은 쿠팡처럼 대규모 이거 물류 시스템을 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일정한 소규모 지역에 이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기 지금은 도시 아까도 그 설명 과정에서 저 오해들이 있었는데 도시 외곽에 거대한 현대처럼의 물류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도시 내에다가 소규모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이동 이 상품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우리 회사, 그리고 또한 이런 자전거를 담당하는 T3사와 같은 이런 전체적인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차는 이런 현재 3륜 자전거는 이 도로를 따라서 제일 외곽 지역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현재 자전거 도로는 이동을 못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여대표님께서만 지금 여기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국제자유특구입니다. 여기만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우리가 실전과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이 의문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그거에 대한 실전과 테스트를 해보는 그 이후에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그 사실 우리도 이 실증을 통해서 자전거가 이 3년 전 돌려보고 거기에서 도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실증을 통해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들이라. 생각상 여기서 질문은 듣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의문이 있으면 저희 4차 산업개발과로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부기업과 경상북도 김천시가 함께하는 물류신사도 육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세리머니를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손으로 뭐 무겁지 않으냐? 지금 화이팅은 그 박스를 바닥에 놓을까요?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 뭐 갑니다. 요즘은